자, 지금부터 프랑스어 정복기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프랑스어를 정복했다고 생각을 한 순간이 정말 오래전 일이네요. 3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정말 엊그제 일같이 똑같이 감격스러워요. 그만큼 불어를 하지 못했던 프랑스에서의 일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건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눈앞에 새로운 문화를 가진 프랑스 사람들과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 사실도 정말 슬펐고요. 꼭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 문제를. 근데 간절히 원하는 건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 프랑스어가 해결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암튼 한 언어를 정복하는 일은 정말 눈물, 콧물, 쏙 빠지는 정말 험난한 그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어는 저의 첫 번째 그 정복 언어였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들었었어요. 무엇이든 처음은 이제 힘드니까요.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언어들은 프랑스어처럼 고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정복하는 일은 사실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끝이 없이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편의상 프랑스어는 제가 정복이라는 그 표현을 쓰려고 해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그 정도면 충분히 정복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말하기가 하루 아침에 이제 해결이 났던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이제 정말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저는 이제 프랑스어가 이제 정복이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 영상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해보면 저는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프랑스로 갔죠. 문법과 단어가 나쁘지 않았던,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긴 학창 시절을 쏟아 부었음에도 저의 영어가 자유로운 회화는 거의 불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법과 단어 위주의 죽은 공부법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프랑스어는 영어 때의 잘못을 번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부를 이제 하고 싶었죠. 살아있는 공부를 해서 살아있는 프랑스어 회화를 이제 구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막상 문법과 단어 없이는 살아있는 회화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문법과 단어를 공부해서 딱 영어만큼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딱 영어처럼 읽기는 되고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던 자유로운 프랑스어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외우기로 하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전을 외워서 단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기가 막힌 세상을 만났지만 들리지가 않는다는 정말 당황스러운 이제 상황을 만났죠. 단어는 다 알겠는데 들리지가 않으니까 정말 당황을 했죠, 제가. 그래서 프랑스어 정복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살벌한 독서를 시작했어요. 사전까지 외웠는데 이제 들리지가 않는다면 프랑스어 공부는 이제 정말 길이 없다고 이제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독서를 하다가 저는 귀를 열었어요. 독서가 귀를 여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정말 프랑스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제 귀가 열리기는 했지만 제 말하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말하기는 절대 하루아침에 해결이 날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귀가 열리니까 말하기가 갑자기 급물살을 탄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말하기가 하루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좋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프랑스에 살 때 저는 이제 저와 가까운 이제 프랑스 친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아들은 제 딸과 친구기도 해서 여러모로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여름날 그 친구 부모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파리 근교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 부모님 집은 비아리츠라는 프랑스 남서부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귀족들이 이제 즐겨 찾던 곳이라 고급스럽게 이제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선생님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방학이라서 그분들의 별장으로 이제 온 거였고요. 딸인 제 친구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그분들의 딸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이제 그곳으로 제가 이제 합류를 한 거였죠.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제 친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 부모님의 동료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 친구의 부모님들처럼 아프리카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옛날 프랑스 식민지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무튼 그분들과 3박 4일쯤을 이제 같이 지냈는데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막 치즈를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허겁지겁 먹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김치를 못 먹는다면 저렇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치즈와 함께 포도주를 또 그렇게 거짓말 조금 보태서 3박 4일 동안 내내 마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화가 함께 하는 거죠. 와, 프랑스 사람들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미 알았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온갖 주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좋았어요. 저도 말이라면 둘째 갈 수 없죠. 저는 정말 제 조상님들 중에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고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 수 있을까 싶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분위기가 이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뭐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요. 그 포도주와 함께 있는 그 여유로운 그 분위기가 좋았고요. 최상의 또 맛있는 그 치즈도 막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앉아서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때 제가 프랑스어를 다 듣는다는 사실이 진짜 눈물 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버벅대기는 했지만 열심히 이제 대화에 동참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경청을 하기도 했지만요. 저는 하여튼 말하는 게 막 신이 나서 초집중을 하고 그 이제 대화에 참여를 했죠. 그러다가 한 3일쯤 됐는데요. 제가 갑자기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버벅대지 않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제가 그 불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막 저도 놀랐고요. 막 친구도 놀랐고 거기에 같이 오셨던 그 친구 부모님, 그 동료분들도 막 다 같이 놀랐어요. 제가 정말 유창하게 막힘없이 부드럽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문법과 단어 공부를 허겁지겁해서 프랑스에 뭐 숨통을 트이던 순간도 그 전에 이제 좋았고요. 사전이 다 외워졌다고 느끼던 순간도 좋았고, 들리던 순간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프랑스 말이 무슨 방언처럼 막 술술 나오던 그 순간은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암튼 살짝 버벅대던 제가 프랑스어를 프랑스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유창하게 하던 첫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또 사실 그 감격은 그 후에 살짝 시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다시 살짝 또 버벅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기로 제 말하기가 확실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비아리츠에서처럼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유창함은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때 알았어요. 야, 말하기도 콸콸 쏟아부어야 느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랑스어로 소설을 써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기는 정말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을 만드는 능력은 충분한데 왜 나는 말을 술술하지를 못할까가 그때 이제 살짝 의문이었었거든요. 근데 비아리츠에서 그 의문이 다 풀렸어요. 말을 만드는 능력이 충분해도, 그러니까 내가 쓰기는 잘해도 실전에서 내가 충분히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남편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계속 한국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창한 말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실적은 부족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그렇게 비아리츠에서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불어로 막 3박 4일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어로 술술 말하는 어떤 이제 경험을 얻으면서 이제 정말 나는 이제 프랑스어가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도 당연히 열심히 프랑스어를 계속 공부했어요. 언어 공부는 손에서 놓으면 잊혀지고 썼거든요. 그리고요, 언어 공부는 일정한 레벨을 넘어가면 정말 재밌어요. 일정한 레벨을 넘긴 언어 공부라는 게 결국은 독서라든지 영화, 드라마 보기 같은 거거든요. 저는 노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그게 공부라는 이름을 달아서 그렇지 완전히 즐거운 놀이거든요. 제가 이제 1편을 포함해서 이번 2편까지 나름 길게 이제 프랑스어
정복한 얘기, 공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프랑스어 공부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기분이에요. 그만큼 길게, 많이, 다양하게 그 프랑스어 공부를 했거든요. 구구절절 사연들도 정말 많아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을 소상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를 위한 그 기록이기도 할 거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가 되고 이제 도움도 되고 싶고요. 무엇보다 위로도 되고 싶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제 그 이런 프랑스어 얘기가 그 힘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언어 공부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비슷해요.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도 이 프랑스어 공부 얘기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도 되고 싶습니다. 자, 프랑스어 정복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프랑스어 공부 얘기들을 잔뜩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물론 그 프랑스어를 비롯해서 뭐 다른 언어 공부 얘기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구독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세요. 곧 다시 올게요.